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데모 선유빈입니다. 드디어 현대사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파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파트입니다. 시험에 여러분 잘 나오죠. 자, 우리 5년간 수능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모스크바 3사회담, 그다음 미소공동위원회, 그리고 6.25 전쟁, 자, 50 총선거, 여기서 국회의원 뽑았었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김규식 인물싸움으로 보는 문제가 5년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모평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50 총선거 있었던 거 또 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재헌국회와 관계돼서는 3번 나왔습니다. 아주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대한 내용, 행위특별법, 그 다음에 6.25 전쟁에 대한 문제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6.25. 자, 일단은, 자, 8.15 광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시작할까요? 자, 1945년, 자, 8월 10월 해방을 맞이했는데, 자, 이 미소의 갈등으로, 특히 미국이 이 땅에 38선을 기한하게 되면서 38 이남은 미군이 38, 자, 이북은 소련이 각각 자 1번을 내보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의 38선이 그어지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광복 직후에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지 수능에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노란색 표시 아셨죠? 제일 먼저 국내에서는 바로 뭐였다? 조선 건준위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건국준비위원회, 약자로 건준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운형 사회주의자 또는 좌익이었던 그 다음 민족주의자 안재영 또는 우익이라 부르죠. 한마디로 좌익과 우익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들이 과거에 1944년에 일제식민시대 때는 조선 건국동맹이었어요. 전국에 치안대 두고 전국에 지부 두고 특히 좀 이따가 자 이게 미국과 소련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즉 미국, 영국, 소련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3국 외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이 외상회담에서의 내용은 한반도에 임시 자 민주정부를 세운다. 정부를 세운다. 그리고 이 정부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자 우리가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자 연합국 중에 특히 강대국 네 나라 미영 중소가 최고 5년간 우리가 정치 개입한다. 이게 신탁통치죠. 이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온 국민이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위원회 이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이스만 뒹굴 중심으로 이제 이 반탁 운동, 모스크바, 이 삼상회담에서의 신탁통치 운동을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됐었고, 사회자들은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가죠. 어쨌든, 모스크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 운동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 여러분,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이제 이들이 개최됐는데, 미국과 소련 간의 입장 차이로 결렬돼요.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를 모스크바 삼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자 반탁이 있고 찬탁 이렇게 둘로 나눠졌잖아. 그래서 뭐 반대하든 찬성하든 관계없이 모든 정치단체를 정부 수립에 참여시키자 그러자 소련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지지하는 단체 그럼 누굽니까? 좌익인 거죠. 이 땅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이 의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결국 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결렬돼요. 자,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여러분, 자, 퀴에 즉 멈추자. 자, 이스만이 돌발 발언해요. 이게 바로 이렇다면 남한만만 먼저 단독 정부 수립하자 얘기하게 된 거죠. 이건 우리가 분단 국가로 갈 수 있는 자, 요소가 되자 이때 자 중도 계열들 김규식, 안재용 약간 중도 우파 그다음에 여운형 약간 중도 좌파 사회주의자지만 중도 계열이었죠. 이들이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자 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좌우합작 출원칙을 발표해요. 그리고 이때 미 군정은 자 지금 좌우합작 운동을 처음에 지지해줘요. 지원해줍니다. 근데 이제 한참 뒤에는 미 군정은 이 지원을 철회하고 특히 여운형이 1947년에 암살당하면서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미국과 소련은 여러분 결국 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요. 근데 결국 이것도 실패합니다. 자 미국이 우리 문제를 유엔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자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참여는
남북한 자,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유엔에서 결정을 해요. 소련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유엔에서는 소총회를 결정해서 그렇다면 일단 자,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 먼저 총선하자. 저 국회의원 뽑아라. 자, 이 얘기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러면 우리가 남한만 여러분 단독 정부 세워지면 분단 국가가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원했던 바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 김규식 등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데 이때 자, 유명한 글이 하나 있어요.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에게 윽광이라는 자, 글을 발표하고 북한에 가서 북한의 여러분 정치인들과 만나려고 했죠. 이게 바로 남북 협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를 개최했죠. 그래서 한 700여 명의 여러분 정치인들이 만납니다. 자, 근데 결국은 실패하죠. 우리 결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단국가고 좀 이따 6.25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실패하고요. 단독 정부 수립. 자, 결국 반대하면서 자, 우리는 더욱더 갈등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 모스크바 3사회담 잘 나왔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모스크바 3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한반도 신탁 통치 문제가 논의됐다. 맞죠? 창조파, 개조파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창조파, 개조파는 1919년 자,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수립됐고 자, 좀 있다가 이스만의 자, 여러분 국제연맹 위임 통치론으로 자, 다시 한번 이스만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돼 있었잖아요. 여기서 창조파, 개조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성공단은 여러분 이거는 자, 현대사 들어와서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상설, 이준, 이유정 이거 헤이그 특사 파견 1907년 얘기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정됐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모스크바 3상회담 요 내용 미소 공동위원회 5년간 신탁 통치 결정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유엔에 의해서 자, 50 총선거 즉 남한만 단독 총선거 즉에서 결국 총선을 하게 됩니다. 자, 최초로 민주 보통선거에 의한 총선이었고요. 자, 이때는 당연히 사회자들, 남한에 있던 사회자들, 그 다음에 김국, 김규식 같은 남북 협상파는 여기 여러분 불참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50 총선거 우리 최초의 보통선거에 의해서 누굴 뽑았냐면 국회의원 뽑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이들이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들을 재헌의원이라 불러요. 재헌의원. 근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 지금 상식인데 국회의원 4년이잖아. 근데 요들은 2년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먼저 여러분 이 재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아. 자, 우리가 여러분 국회의원은 직접선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의 이시영.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재헌국회에서 했던 중요한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친일파 문제였죠?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이 차지했던 이 토지를 이제 일본이 나갔잖아. 이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자, 농민에게 나누어 주느냐.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삼정보를 상한으로 자, 유상, 즉 돈 주고 자, 농민에게 타겠고 자, 지주의 토지를 사서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무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방식이 아닌 자본주의 방식. 지주의 토지를 자, 돈 주고 사서 농민에게는 돈 주고 분배하는 이런 자,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거. 자,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옆에 개념 체크해 볼까요? 자, 재원 국회에 대한 설명. 반민족 행위처벌법 맞죠? 홍범 14조 여기서 나오면 아니 됩니다.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한 거잖아요. 김구를 주석으로. 자, 김구 선생은 여러분이 자, 50 총선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구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좌우합작 출연측은 다 뭐였습니까?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50 총선거에서 선출된 게 재헌회 또는 재헌의원이었잖아.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 때 발표했던 일종의 여러분 이런 법이었잖아요. 요 정도 문제가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반민족 행위처벌법 그냥 한번 보세요. 친일파들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 이제 여러분 38선 거졌고 어쨌든 남한만 단독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제 미국은 자, 우리나라 그다음에 자, 일본, 필리핀에 자, 있는 극동 방위선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자 미국이 일본 그리고 이쪽 필리핀 이쪽을 방위하겠다고 하는 극동 방위선을 만드는데 이게 소위 미국 국방장관 에치슨의 라인, 에치스 라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 북한이 내려오는 어떤 빌미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러면 6.25 전쟁을 순서 맞추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북한이 남침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이 함락되고 그러면 서울이 함락되고 결국은 여기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낙동강 저지선까지. 근데 다시 파란색, 여러분 국군과 유엔군이 파란색이죠? 자 올라가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중요한 거, 자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결국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었고 유엔군은 결국은 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 먼저 여러분 부산에 들어왔고 좀 이따 중요한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울을 다시 차지하고 자 이제 평양을 통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근데 다시 여러분 이 북한 인민군이 내려옵니다. 자,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인하전술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중국인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 또 국군과 유엔군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흥남철수 보세요. 흥남철수. 그리고 다시 서울은 다시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유엔군이 북한 측에 자 전쟁을 멈추자. 그래서 정전, 남북 휴전회담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개성에서 이루어졌다가 좀 이따 판문점으로 가서 자 드디어 휴전협정이 자 이제 언제 이루어지냐면 53년 1953년 7월 27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휴전선이잖아. 이게 38선이고 이게 휴전선이죠. 자 그리고 결국은 자 휴전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루어진다는 거. 요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자,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중국군의 개입 흥남철수 자 그리고 휴전협정 53년 7월에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25 전쟁에 대해서 중에 있었던 사실이야. 자, 그러면 50총선거 이루어졌다. 아니죠. 50총선거를 언제였어? 자, 1948년 50총선거였잖아. 자, 국회에서 발췌개헌. 자, 이게 1952년에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는 여기 부산 피난 시절에. 그래서 자, 이때 이스만 정부에서 1952년 발췌개헌이 이루어지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뀝니다. 모스크바 삼성회담 아니죠? 인천 상륙작전 맞죠? 중국군 참전 북한을 도와줬죠? 그 다음에 자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에 진출했죠? 여러분 여기 압록강까지 올라갔었잖아. 그 다음에 자 조선 건국동맹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요. 반민특위 이때 조직되지 않죠? 반민특위는 아까 뭐였습니까? 자 이 다시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48년 8월 15일 날 그리고 여러분 이 자 국회에서 했던 중요한 게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농지개혁법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재헌국회에서 했던 중요한 거잖아요. 6.25 때가 아니다. 그래서 6.25는 자 1950년 자 6월 25일 날 발발해서 1953년 7월 휴전협정 맺어진 27일 날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스만 정부의 주요 활동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경제정책 소위 자, 이 시기에 그럼 여기 자, 미국의 원조.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배운 영어는 기브미 껌, 기브미 초콜릿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방공정책 피고요. 자, 이때 요거 두 개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발췌개헌. 아까 여러분 여기 6.25 중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 부산 피난 시절에 자 우리는 자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직선제로 자 헌법을 바꿨습니다. 대통제를. 그래서 이때 이어서 대통령 1948년 이스만 1대 대통령 자 대통령제 4년이니까 52년 2대 대통령에 선출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자 1954년에 헌법을 바꾸는데 이게 소위 4.4.5.2 개헌인데요. 자 원래 자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까지만 한다. 중임으로 제한했다. 즉 한마디로 세 번은 못한다. 3선은 금지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세 번 못한다. 근데 바꿨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예야. 그래서 초대 대통령 안에서 세 번 대통령 되는 것을 이 금지 조항을 철폐시켰습니다. 앞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요 이스만 정부 때 발췌개헌과 4.4.5.2개헌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문제 한번 볼까 여러분? 자, 가유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투사함을 놓고 시민의 투서를 기다렸어. 투서래. 자, 지금까지의 수많은 투서 속에서는 일본 경찰과 헌병의 앞잡이로 독립투사와 동포를 박해한 자, 일제 패망 직전 날뛰던 애국반장, 면석이 등의 죄상이 적혀 있었어.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예, 재헌국회에서 만들었던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이고, 자, 반민족특별처벌법에 의해서 반민족특별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 이게 반민족, 자, 처벌법이죠. 자, 여러분 현대사에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